이제는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디까지가 바닥인 것인지, 윤석열을 비롯한 그 주변 인사들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또 초대형 사고입니다. 국힘 혁신위가 결국 해산될 걸로 보입니다. 조기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2월 24일까지 활동 시한인데 조기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미 혁신위랑 당 지도부도 부정을 안 합니다. 결국은 보여주기식, 제가 혁신위 초기 때부터 말씀드린 그대로인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은 대부분 나온 걸로 보인다며 이제 이걸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회의에서 중진과 친윤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희생 권고안을 의결한 뒤 당 지도부의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혁신위원은 혁신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을 마지막 회의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혁신위원도 더 이상 안건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조기 종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뇨한 위원장도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 당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조기 종료는 항의성 해체가 아닌 자연스러운 해산이라는 관측이지만 희생 권고안이 묵살될 경우 또다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혁신위도 이미 갈 길을 잃고 리스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죠. 이뇨한 위원장이 당원 간담회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크다고 발언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바로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했는데 국힘과 연관이 되면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결같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이 혁신이냐며 나이 40 먹어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인 천하영이는 물론 당내 지도부에서도 K꼰대, 패륜적 발언 등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러한 여론의 부담을 느낀 인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공개 일정을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 출범 초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라고 말했다가 영남 의원 등 당내 반발이 커지자 농담도 못하나라고 수습해 비판을 자초한 적도 있죠. 이달 초엔 남자가 아닌 똑똑한 여성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발언으로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힘이나 정부 쪽에 이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교체된 인물을 보면 의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고발도 하면서 바뀐 건데 그 자리에 한동훈과 손발을 맞췄던 검사가 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20일 이정섭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면서 공석이 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령을 받은 안병수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한동훈과 두 차례 근무한 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은 3차장 검사로, 안 차장 검사는 그 직속인 방위사업 수사부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07년엔 한 장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일했고 지난 2016년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에도 참여한 바 있죠.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주요 사건 신속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발령을 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부패 수사 전문 신봉수 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직접 챙기고 있는 가운데 합의 맞는 안 차장 검사의 수사팀장 투입으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막말로 여겨지던 것들에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김용민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 탄핵으로 발목대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영배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공감하는 국민들도 꽤 많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고찰해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고찰은 내부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하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 스스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실형 구형을 두고 손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의 양심을 팔지 말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이며 손 검사는 당시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손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손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심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손준성 검사는 영장심사 당시에 휴대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것이야말로 전혀 균형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인 김웅 의원의 무혐의를 뒷받침했던 수사보고서가 조작됐음을 확신케 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들을 비호하려는 검찰의 모습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악습을 근절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공수처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고요. 한편 이와 반대되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법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공감도와 관련한 질문에 찬성이 19.5%로 나타났으며 반대가 67.6%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모든 성별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응답률이 59.4%로 나타났고 여기서 이와 대비되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중계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궁금한 겁니다. 대체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건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는데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올지 일종의 심판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대법원 재판, 그것도 일부만 제한해 중계방송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급심 단계부터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국민의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찬성해 찬성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법학자들은 92.3%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신뢰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 중계 확대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부가 중계방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중심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윤 정부가 항상 운운하는 기밀, 대통령 업무상 기밀, 이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